여러분 안녕하세요. 타로 꾸기입니다. 오늘 주제는 난 앞으로 뭘 하면서 살아야 될까 인데요. 여러분의 성향과 그리고 카드에서 해주는 조언, 마지막으로 내년에 여러분에게 다가올 행운을 볼게요. 오늘 준비한 이미지는 먹으면 힘이 나는 음식들인데요. 왼쪽부터 초콜릿 케이크, 핫도그, 도넛, 스테이크입니다. 그럼 4장의 카드 중에 마음에 드는 카드를 골라주시면 되는데요. 1, 2, 3, 4 번호를 보고 고르셔도 되고요. 스페이드, 스페이드, 하트, 하트 모양을 보고 고르셔도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초콜릿 케이크 카드부터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질문자님의 현재 처한 상황을 볼게요. 우선 이 두 번째 있는 여우 카드는요. 질문자님 주변에 질문자님을 도와줄 만한 사람들을 도움을 청했을 때 뭔가를 돌려받기를 원해요. 다시 말해서 그냥 순전히 마음에서 우러나서 대가 없이 도와줄 만한 사람이 별로 없는 상태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또한 요 뱀 카드는 잘 되는 것 같던 일도 막바지로 갈수록 뭔가 잘 안 풀리는 것 같고 확신이 흔들리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열심히 살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뭔가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가 없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또는 길을 잘못 들었다 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요 뱀 카드와 여우 카드 사이에 있는 곰 카드는 한편으로는 뭔가 크게 틀렸다, 고치기 어려운 상태 또는 마음이 굉장히 조급한 상태를 나타내는데요. 뱀 카드와 곰 카드가 같이 나왔다는 것은 뭔가 지금 질문자님께서 뜻하지 않게 보기 싫은 것을 봤거나 또는 생각하지도 않았던 문제가 불쑥 튀어나와서 실제로 급박하게 해야 되는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속 뭔가가 나를 압박하는 느낌, 그리고 뭔가 당황스럽고 길을 잃은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코끼리 카드는 굉장히 자유로운 성향의 카드예요. 따라서 무슨 일을 할 때 질문자님 같은 경우에는 막 묶여있고 제한되어 있는 일을 좋아하지 않지만요. 그렇다고 완전히 방치해두고 질문자님 혼자서 처음부터 끝까지 뭔가를 하라고 하면 힘들어하는 성향이에요. 그래서 그냥 뭉뚱그려서 이렇게 만들어 와 하는 지시를 받는 것보다는 세세하게 가이드를 제시해주는 일을 훨씬 잘 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말씀드렸듯이 가이드만 주는 거지 과정 하나하나까지 개입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예컨대 글 쓰는 것에 비유하면 그냥 글 잘 쓰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보다는 이미 잘 쓰여져 있는 글, 구성이 완벽한 예시 같은 것들을 보면서 질문자님 혼자서 이것저것 따라해 보면서 분석하고 그러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훨씬 잘 맞아요. 질문자님의 성향이 아무리 자유로운 것들을 좋아하신다고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변화가 자주 일어나지 않고 비교적 매일매일 안정적인 루틴을 갖고 있는 일이 좋습니다. 대신에 업무량이 다소 많거나 귀찮고 번거로운 것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하나에 집중할 수 없이 이거 했다 저거 했다 하는 것들은 잘 맞지가 않거든요. 예컨대 요리나 커피를 내리는 일에 비유하면 되는데요. 비교적 변화하는 것들이 크지 않고 정해진 방법이 있으면서도 그 안에서 살짝씩 변화하면서 개인적으로 요령을 깨달아가는 방식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가이드를 주고 그 가이드를 쭉 따라가는 방식이 잘 맞기 때문에 지금 질문자님께서 뭔가를 하고 싶다 또는 하는 일이 잘 안 풀린다 하시면 앞서 나랑 똑같은 문제를 겪었고 그것들을 해결했던 케이스나 방법, 후기 또는 이미 잘 짜여진 이론 같은 것들을 보고 따라하는 방식이 좋아요. 질문자님 인생의 방향을 봤을 때는 내가 가고 싶은 방향대로 가는 게 있기는 하거든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짜여져 있는 계획이 있어야 하고요. 내가 원하는 일을 하지 않더라도
예컨대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전문 직종이지만 현재로서 알바를 하고 있거나 또는 공부를 하고 있더라도 일관성 있게 관통하는 하나의 길로 쭉 가는 면이 있거든요. 따라서 무엇을 택하시더라도 최대한 단순한 방향으로 택하시는 게 좋고요. 여러 가지 선택지를 고려하시기보다는 내가 지키고자 하는 것 하나를 지키셨을 때 질문자님의 생각과 행동이 오히려 조금 더 자유로워진다라고 느끼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직업이나 이직, 진로를 선택하실 때도 단순히 내가 가서 잘 할 수 있을까 같은 모호한 기준보다는 내가 가서 배울 것들이 있는지 또는 내가 배울 만한 참고할 수 있을 만한 교본이 있는지, 다시 말해서 짜여진 체계나 가이드가 있는 산업인지를 보고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창업도 마찬가지고요. 뭔가 간접적인 규칙이 주어졌을 때, 체계가 주어졌을 때 그 안에서 스스로 뭔가를 모방하거나 따라하고 거기서 살짝살짝씩 발전하는 방식을 특히 잘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간관계 부분을 좀 더 보면 아까 제가 질문자님은 자유로운 성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누군가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하거나 또는 편견을 굳이 갖고 있지는 않아요. 물론 누가 마음에 안 들 수는 있겠죠. 근데 굳이 내 힘을 들여서 뒷얘기를 하거나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것 자체가 피곤한 일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대충 이해하고 넘어가려는 면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다소 자신의 이야기는 잘 안 하고 다른 사람 이야기는 그냥저냥 잘 들어주지만 진심으로 와닿지는 않는데요. 그리고 그 사람 사정은 사정이고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니까 크게 개입을 하거나 참견하지도 않고 아예 별 관심이 없는 거죠. 그냥 지켜보는 듯한 이런 카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내가 사회생활 하면서 정을 붙이겠다, 친구를 만들겠다 이런 마인드만 아니라면 어딜 가시든 무난하게 적응하실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는 일이나 사람들과 함께 하는 일도 사실은 괜찮아요. 그리고 내년에 어떤 일이 생길지를 봤을 때는요. 우선 요 커뮤니티 카드와 키 카드는 세계의 확장, 깨우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소위 말해서 노는 물이 넓어진다 라고 하죠. 그동안 질문자님께서 작은 세계에 머물러 있었다면 내년에는 좀 더 넓은 세계로 나갈 수 있을 거예요. 이런저런 새로운 일들로 인해서 물론 많이 흔들리기도 하지만요. 질문자님께서 새로 하시게 되는 일은 실질적으로도 질문자님의 커리어에 도움이 되면서도 동시에 재미도 가지고 있는 일이 될 것 같아요. 특히 요 카드가 나왔다는 것은 질문자님 인생의 큰 흐름이 변한다는 거거든요. 예컨대 정말 관심도 없던 일인데 우연히 기회가 닿아서 시작하게 되거나 정말 싫어했던 사람이 거짓말처럼 어느 날 갑자기 멀리 가게 될 수도 있는 생각지 못한 행운을 만나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내년에는 올해보다 조금 더 바빠지면서 여기저기 다양한 자리를 제안받게 될 거예요. 근데 다만 질문자님께서 원래도 욱하는 성격은 아니지만요. 조심하셔야 할 게 있는데 감정적으로 좀 기분이 상하더라도 뭔가를 홧김에 결정하거나 또는 충동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계속 마음에 새기시면서 조급한 마음을 경계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만 기억해 두시면 내년에는 좀 더 여러 가지 일 또는 지금 하시는 것보다 좀 더 많이 배울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넓은 범위의 일을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카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핫도그 카드 해석할게요. 우선 요 맨 처음에 말 카드를 뽑으셨는데 말 중에서도 검은 말이에요. 이 말은 열정을 가지고 있지만 뭔가를 꼭 하고 싶다, 절실하다 이런 마음은 아니거든요. 때로는 종종 의외로 좀 재밌거나 쉽게 풀리는 일이 있기도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정작 내가 잘하고 보여줘야 되는 일은 쉽게 성과가 나지 않아서 감정적으로 가라앉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카드는
열정과 상심 두 개의 의미가 겹쳐져 있는 상황을 의미하기도 하죠. 또는 내가 시간이 좀만 더 있었어도, 올해가 조금 더 남았어도 지금보다 잘했을 텐데, 이런 생각도 들 수가 있고, 뭔가 지금 내 인생에서 작은 것들만 고쳐서 될 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리셋하고 싶은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질문자님 성향 자체가 어떠한 위험을 감수하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내가 쉬고 싶어도 맡은 일이 있거나 누군가에게 책임감을 느끼는 일이 있으면 일단 그 일을 먼저 해줘야 되고요. 자신만의 취향이 있고 하고 싶은 게 있어도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거나 또는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을 만한 좀 인식이 안 좋은 일이면 억제하는 부분이 있대요. 질문자님의 인생의 방향은 맞다 싶으면 무작정 뛰어보셔도 괜찮은 인생이에요. 누가 옆에서 그게 되겠냐, 또는 맞았다, 틀렸다, 여러 가지 의견을 얹어도 그때그때 작게 반짝이는 질문자님만의 확신들이 인생의 흐름을 조금씩 바꿀 수가 있는 건데, 현재로서는 그냥 앞뒤 없이 확 도전을 해버리는 게 아직까지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고요. 특히 요 연어 카드는 지극히 상식적인 사람을 나타내는 카드예요. 다시 말해서 적당히 잘하자, 또는 적당히 사람들이랑 잘 지내자,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의도 있으신 분이고, 어떻게 보면 살짝 거리감도 느껴지는 분이에요. 그래서 질문자님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솔직한 사람인 것 같은데 의외로 속을 알 수가 없어요. 뭔가 우리 사이가 가까워진 것 같은데 갑자기 되게 정없이 차갑게 굴 때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분이 오히려 나의 좋고 싫은 감정을 잘 숨기기 때문에 감정의 기복이 없는 것들을 장점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아요. 일단 감정 자체가 널뛰지 않아서 공적인 일에 감정이 개입되어서 망쳐버리는 경우가 적고요. 기본적으로 사람들 사이에서 흐르는 분위기 같은 것들도 눈치 빠르게 잘 맞추시는 편이고요.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이 뭔지 속마음을 들여다볼 줄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추세를 예측하거나 니즈를 파악하는 일, 예컨대 타인의 심리를 이용한 마케팅이나 영업 같은 것들이 있겠죠. 창업도 물론 포함되는 거고요. 따라서 질문자님이라는 사람은 하나의 사건을 두고 앞뒤로 사람을 배치한다고 할 때 사후에 수습하는 사람보다는 사전에 방법을 찾고 준비하는 쪽에 계셔야 하는 분이거든요. 반면에 즉각 처리해야 하는 일이 있잖아요. 예컨대 바로 앞에서 고객이 기다리고 있어서 처리를 빨리 해줘야 되는 어떤 금융 업무나 서비스 업무, 또는 전산이나 문서를 다루는 일도 신속하게 처리해서 결과를 보내줘야 하는 일은 별로 맞지 않아요. 대신에 뭔가 과제를 부여받고 어느 정도 계획할 시간이 주어지는 업무 있잖아요. 내 자리에 와서 한 번 더 검토해보고 참고 자료도 찾아보고 이것저것 연구해 볼 수 있는 쪽, 그런 쪽의 일, 또는 순서를 짜 맞춰가면서 쭉쭉쭉 이거 먼저 하자, 그 다음엔 이거 이런 식으로 잠깐의 텀이 있고 순서가 있는 일을 찾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질문자님 혼자 하시는 일보다는 싫은 사람이라도 나의 일을 나눠줄 수만 있다면 옆에 사람이 있는 게 훨씬 좋고요. 그러면서도 대략적인 흐름이 안정적으로 가는 일이 좋습니다. 대신에 보수적이면 안 되거든요. 그 안에서도 내가 뭔가를 바꿀 수 있고 계획하고 기획할 수 있는 일이 좋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황에 따라서 급박하게 결과가 달라지는 건 이 질문자님에게는 되게 스트레스로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누군가와의 소통 방식도 즉각적인 전화나 메신저보다는 메일이나 좀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속도가 느린 쪽으로 조정하시는 게 좋고요. 또는 회사원이 아니더라도 중간중간 내가 텀을 가지고 한 번씩 내가 잘하고 있는지 순서를 점검해 볼 수 있는 방법을 택하시면 지금부터 뭔가를 하시는 것에 있어서 나의 능률이 훨씬 올라간다고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내년에는 질문자님 주변 사람에 대한 운이 굉장히 좋은 카드예요. 특히 요 뷰티 카드와 함께하는 카드가 두 개가 동시에 나왔을 때는 사람들의 관심 속에 사는 운이라고 해서 어딜 가시든, 물론 그 안에 모든 사람들이 질문자님을 좋아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질문자님을 지지해 줄 만한 사람이 어딜 가든 계실 거예요. 따라서 취직을 하시거나 이직을 하실 경우에 훨씬 심적으로 여유가 있을 거고요. 적응하시는 것에 굉장히 유리한 면을 갖게 되실 수가 있겠죠. 내년에 뭔가 이동이나 변화를 계획 중이시라면
가서 적응하고 괜찮은 사람 만날지에 대한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됩니다. 또한 내년에는 많은 사람들이 질문자님을 찾아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도권이 주어지는 시기예요. 연애나 취업, 친구관계,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번 연도보다는 조금 덜 감정적으로 대하게 될 거고요. 뭔가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관계가 수월하게 흘러간다라고 느껴지실 거예요. 대신에 사람들로부터 받는 기대만큼 나가는 것도 있어요. 돈이 될 수도 있고 어떠한 노력을 해줘야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겠죠. 어떤 한 가지를 받으셨을 때 그만큼 나가는 것들이 같이 동반한다는 것만 기억해 두시면 내년에는 좀 더 여유롭고 또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미련이나 집착 없이 일단 생각을 했으면 그걸 실현한다 라는 생각으로 조금씩 새로운 것들을 믿고 시도하시다 보면 내년 이맘때쯤에는 왠지 내가 꿈꾸는 방향대로 기운이 흘러가고 있다라고 느껴지실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카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세 번째 도넛 카드 해석할게요. 우선 가장 먼저 보이는 요 잠자리 카드와 사자 카드는 되게 현명하고 이성적이고 똑똑한 사람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옆에 요 키메라 카드가 나왔다는 것은 현재로서 질문자님이 갖고 있는 지혜나 현명함 같은 것들이 많이 가려져 있다 또는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한 요 아래에 보시면 모험 카드와 자신을 방어하는 카드가 두 개가 동시에 나왔어요. 이 카드는 현실과 동떨어진 이상적인 생각을 암시하는 카드인데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그동안은 내가 어디에 있고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던 상태였다면 현재로서는 주변 상황들을 냉정하게 바라보지 못하고 또한 잘하고 있던 것들을 갑자기 때려치우고 싶다거나 또는 정말 아무런 계획 없이 아무런 방법 없이 그냥 새로운 것에 돈이나 시간을 투자하고 싶어지는 약간 주관이 흔들리고 시야가 흐려져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원래 갖고 있는 성향이 막 꿈만 쫓아가거나 뭐가 중요한지 분별하지 못하는 분은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뭔가 조급하거나 두려운 마음, 빨리 뭔가를 갖고 싶거나 안정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일 수도 있는데요. 질문자님 스스로는 지금 상황이 특별히 행복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특별히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지만 그 안에 해결되지 않은 근심거리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마냥 좋지만은 않은 상태에 마냥 행복하고 기대에 차이는 느낌은 없거든요. 근데 성격을 조금 더 보면 질문자님 자체는 재밌고 무거운 거 좋아하지 않아요. 농담도 잘 하시는 편이고 장난기도 있고 인정도 있는 사람인데요. 한편으로는 내가 손해보는 것들은 절대 안 하려고 하는 면이 있어요. 대신에 질문자님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신세지는 것도 싫어하셔서 예를 들어서 물건을 빌리거나 아쉬운 소리 같은 거 할 바에는 그냥 내 돈 써서 내 거 사서 편하게 쓰는 게 더 좋으신 분이거든요. 일을 하실 때도 사람들이 보고 있어서 또는 자존심이 상해서 내가 못하는 일을 맡아서 나서서 하지 않아요. 그냥 나는 내가 잘하는 걸 하면 되고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일은 그 사람에게 맡길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크게 별로 개의치 않거든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효율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분이기 때문에 괜히 내가 못하는 일에 엄청나게 노력을 쏟아부어서 할 바에는 최소한의 수고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편이죠. 대신에 이러한 질문자님도 일을 하실 때는 뭔가 찜찜하게 남아있는 상태를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를 하더라도 나중에 다시 들여다보지 않게끔 처음 하실 때 세심하게 확인을 좀 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일을 하실 때 좀 거시적인 관점으로 되게 먼 미래 몇 년 후까지 전략을 짜는 일보다는 내 앞에 있는 작은 것들을 하나하나 그때그때 쳐낼 수 있는 일이 훨씬 좋거든요. 그러면서도 명분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 일을 맡아서 해야 하는 분명한 목표나 또는 주변 사람들의 분명한 요구 또는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될 거라는
일종의 기대 같은 것들이 있는 일을 하셔야 되는데요. 예컨대 그 일의 적임자는 나밖에 없거나 또는 내가 가진 전문성 같은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일이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의 진로를 택하실 때 단순히 사무, 행정, 창업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질문자님의 특별한 역량을 가지는 일이면 좋아요. 기술도 좋고요. 특별한 스킬이나 어릴 적에 잘했던 경험도 참고해 볼 수 있겠죠. 그냥 내가 아무런 목적도 없이 누군가에게 잘 보여야 되고 보좌하고 열심히 일해도 내 성과로 남는 게 하나도 없는 일은 성격상 잘 맞지는 않아요. 질문자님 인생의 방향은 작은 것에 만족하지 않고 더 큰 최종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인생이거든요. 사람마다 그 가치가 다르겠지만 인류애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단단한 어떤 경제적인 기반 또는 배우자 같은 것들이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나의 명분이 있다면 그 안에서 본능적으로 질문자님 스스로도 조금이라도 내가 얻는 게 있는 쪽으로 내 시간이나 노력을 기꺼이 투자하시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갖고 있는 현실적인 성향, 이성적인 판단 능력에 좀 더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냥 단순히 누군가가 봤을 때 괜찮아 보이는 일이라서 또는 내가 조금 더 시간을 부으면 거의 완성될 것 같은 일이라서 이런 식으로 그게 아니면 안 된다라는 이유가 없는 노력은 질문자님을 더 지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질문자님에게 올 만한 행운을 보면 현실과 이상의 간극이 좁아지는 한 해가 될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처해 있는 현실과 내가 하고 싶은 것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진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비록 해야 할 일은 더 많아지고 몸도 조금 더 피곤해지기는 할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고 싶은 것이기 때문에 그게 질문자님을 지치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한정되어 있는 시간을 보람 있게 잘 쓰는 느낌이 들게 될 거고요. 질문자님의 내면에도 기쁨이 들어차게 된다? 이러한 느낌을 받게 되실 것 같아요. 특히나 내년에는 횡재 운이 좋기 때문에 이것저것 응모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년에는 언젠가는 해야 되는 일인데 미뤄놨던 무언가를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고 하게 되는 시기가 올 거예요. 따라서 뭔가를 하시다가 중간에 이건 좀 너무 아니다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도 카드에서는 너무 쉽게 가던 길을 휙 돌아서 바꾸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처음에 생각했던 대로 끝까지 마무리하자는 것만 기억해 두시면 내년에는 여러모로 질문자님의 인생에 어떠한 확신을 줄 만한 안정된 기반 같은 것들이 갖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세 번째 카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번째 스테이크 카드 해석할게요. 우선 가장 먼저 보이는 요 스콜피온 카드는 질문자님 내면에 있는 어떠한 불쾌한 기억을 의미하는 카드예요. 따라서 현재 질문자님께서 잊어버리고 싶은데 문득문득 떠오르는 기억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러한 기억이 누군가에 대한 미움 또는 어떤 상황에 대한 원망으로 기억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또한 요 옆에 블루버드 파랑색 카드는 되게 행복하고 평화로운 동물이잖아요. 그런데 배경을 보면 뿌옇게 있는 구름과 천둥까지 치고 있어요. 따라서 이 카드는 질문자님의 현재 상황이 바쁘면 너무 바쁜 대로 짜증이 나고 또 너무 한가하면 한가한 대로 공허함을 느끼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뭘 택해도 만족스럽지가 않은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느낌이 드는 것은 질문자님이 신체적으로 힘든 것보다는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걱정거리들을 갖고 있어서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하는데요. 이런저런 생각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생각 자체를 깊게 하기 싫은 느낌 뭔지 아시겠죠? 따라서 현재로서는 혼자 감당하기가 뭔가 벅찬 상태 또는 누군가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블룸 카드를 보시면 질문자님이 나 중심적으로 안정화된 삶을 살아가고 싶은 욕구를 볼 수가 있는데요. 질문자님은
자기만의 틀이 있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생각하는 바운더리 안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천천히 정리가 되거든요. 그 안에서 시간도 쪼개 쓰고 다음에 뭘 해야 할지도 얼추 가닥이 잡히는데, 반면에 내가 처음 해보는 일이거나 또는 낯선 상황,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는 마음의 평안을 잃게 되면서 어찌 해야 할지를 모르고 만족감을 잘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크게 나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혼자 마음의 짐을 지고 집 안에 틀어박혀 있거나, 또는 반대로 정말 누가 봐도 쟤는 어떻게 버티지? 저렇게 힘든 상황에, 이렇게 극한의 상황에서도 본인만 그렇게 힘든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를 가능성이 높아요. 또한 누군가가 필요하면서도 막상 내가 혼자 어떤 일에 대해 깊이 고민을 하고 있거나 또는 나 혼자 고군분투 중일 때 제3자가 불쑥 들어오면 그게 또 되게 불쾌하고 때로는 타인에게 확 짜증을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해보고 싶다 하는 마음과 동시에 그걸 포기해도 괜찮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들을 찾아요. 내가 뭔가 잘 됐으면 좋겠다 싶으면서도 근데 안 되면 뭐뭐라고 생각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계속 두 번째 상황, 세 번째 상황들을 가정하는데요. 질문자님의 성향이 한 겹, 두 겹으로 여러 가지 좀 방어막이 있어야 되는 성향이거든요. 또한 질문자님의 인생의 방향을 봤을 때는 자신의 가치관대로 흘러가는 거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해해 주느냐 마느냐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굳이 이해받으려고 자신을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에게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 해결 가능한 범위에서만 노력하세요. 질문자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거나 진로에 대해 고민을 하실 때는 비교적 범위가 확실한 일을 하시는 게 좋아요. 확실히 언제부터 언제까지 끝내야 된다는 기한이 정해져 있는 일이 좋고요. 특히 주절주절 서론이 긴 것들 좋아하지 않으시거든요. 뭔가 나에게 할 말이 있는 것 같은데 너무 티나게 돌려 말하는 것도 싫어하시고, 일을 하실 때도 업무가 너무 많아서 오래 일하는 건 괜찮지만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수다 떨고 뭐 먹고 커피 마시고 하느라 시간 낭비하고 정해진 시간 넘어가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또한 아까 말씀드렸던 질문자님 성향과 같이 어떠한 일을 택하실 때 플랜 B 그리고 상황이 가능하시면 플랜 C까지 만들어 두시면 마음이 편하실 거예요. 특히 그 중에 하나는 남들이랑 같이 일하는 거 말고 혼자 하시는 일이나, 그게 안 되면 좀 독립되어서 하는 일이 좋아요. 왜냐면 질문자님은 딱 나의 업무 관리 범위가 있고 딱 그것만 했을 때 효율이 잘 나오고요. 막 여기저기 동의 구하고 지체되는 것보다는 그때그때 내가 끌 수 있는 급한 불들 꺼가면서 하는 일을 훨씬 잘하시거든요. 요 지구 카드를 보면 질문자님 인생의 방향을 예측해 볼 수가 있는데요. 다른 사람들보다 속도가 느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정말 자연스럽게 큰 노력 없이도 조금씩 자동적으로 질문자님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깨닫고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면서 당연히 주변 사람들도 내 가치를 알아주는 거고요. 나중에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더 좋은 일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정말 질문자님의 어떠한 존재감이 조금 올라가는 때이긴 해요. 그래서 이때는 뭘 시작해도 뭔가 잘 풀린다? 잘 된다? 하는 느낌을 받으실 건데요. 어떠한 것의 성과나 결과도 눈에 즉각 보이고, 특히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합격 운도 좋으니까요.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뭔가를 계획해 보셔도 좋습니다. 다만 원하지 않아도 주목받는 운이 있어서 여기저기서 질문자님에게 간섭을 하거나 또는 이러쿵저러쿵 하는 뒷얘기가 나올 수는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에 크게 흔들리지 마시고 내년에는 질문자님이 원래 하던 방식, 질문자님의 스타일대로 가시기만 하면 결과를 얻는 운은 굉장히 좋다고 보여지네요. 그리고 지금 겪는 모든 감정들과 경험들을 기억해 두세요. 두고 후회하는 것보다는 나의 겸손함을 잃지 않기 위해서, 또는 내가 한때는 뭔가를 열심히 했다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지금 겪고 계시는 것 또한 질문자님 인생에 작은 영향을 주는 경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내년 이맘때쯤에는 내 능력은 거기까지가 한계였어 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생각보다는 수월하게 그 한계를 넘어서 무언가를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실 거예요. 그럼 네 번째 카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의 해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재미있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다음 영상은 더 재밌고 도움이 되실 만한 컨텐츠로 찾아올게요. 복채는 좋아요와 구독, 알림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봐요.